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준 패밀리 투자 수익률 공개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70분께서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공개해 주시고 또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제는 70개나 되는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굴곡이 많았잖아요. 2020년에 이제 미준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가 2022년에 정말 커다란 베어 마켓이 찾아왔고요. 따라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그리고 다시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추세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또 계속해서 미준 채널 열심히 운영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70분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획득하신 두 개의 댓글만 좀 읽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청백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신 글이고요. 은퇴하여 약 1년 반 전부터 미조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70대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번이나 주저하다 미조님의 의도가 좋아 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저의 수익률은 58.88%입니다. 미조님처럼 수익 금액도 좀 자세히 오픈하고 싶지만 그냥 수익이 오버 1 밀리언이라고 할게요.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익 금액만 1 밀리언이 넘으시면 정말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백님. 두 번째 댓글은 좋아요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미주님 안녕하세요. 2021년 초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하게 된 58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7,500만 원은 현재 평가 1억 2천 정도이고 연금 계좌에서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는 3년 투자의 30% 정도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국내 주식 투자를 하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유튜브를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알게 되어 무리하지 않는 투자로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 맘 편하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주님의 좋은 정보에 늘 감사하며 투자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주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아주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아요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밖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셨고요.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100%, 20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동안 정말 미존 채널을 운영하면서 작은아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도 베어 마켓도 찾아올 고요.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조정도 찾아올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가지면서 견디다 보면 결국은 또 좋은 날이 온다. 미국 주식 투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푸른색을 몰아내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죠. 따라서 어제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테크 종목이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위 기업인 애플 역시 떨어졌고요. 구글 마이너스 0.41 게다가 메타 플랫폼즈가 1.29%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메가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안타깝게도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러셀 2000입니다.
어제 러셀 2000은 마지막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플러스 0.10%로 마감하면서 대체적으로 소형주가 힘을 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톰 리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러셀 2000이 50%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모멘텀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레딧이 30%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IPO를 한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밈 주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밈 주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21.86%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7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KRKB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21 쉐어즈 비트코인 ETF죠.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어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역시도 비트코인 수혜주 코인베이스고요. 9.47% 상승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SMCI가 7.2% 급상승하면서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죠. 어제 역시도 6.28%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휘했고요. 루시드가 플러스 5.42,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루시드의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덱스콤이 플러스 5.20, 로비노드 플러스 4.26, 나비타스 플러스 3.75, 암홀딩스 플러스 3.10, 디즈니가 3.01% 올라가면서 좋지 않은 시장의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이고요. 추이가 7.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사운드 하운드 AI,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 중에 하나고요. 어제도 4.56%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SQM이 마이너스 3.38, 인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3.11, SC 마이너스 3.05,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76,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2.35,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2.17, 앨범알 마이너스 2.08,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90, 코헤런트가 마이너스 1.86, 인피니온이 1.6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 미주온 탑13은 시장에 비해서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86% 급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SMCI가 플러스 7.20, 비트코인 플러스 5.45, SQ, 블록이 2.29%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1.36, 테슬라 플러스 1.05, 엔비디아 플러스 0.76, 아마존 플러스 0.47, 익스피디아 0.34%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TSMC가 0.22%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CRM, 세일즈포스가 마이너스 0.56, 우버 마이너스 1.0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37, 인피니온이 1.6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미주온 탑13의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무려 22%나 단 하루 만에 폭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가 어제 7% 이상 급등하면서 7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뉴스 때문입니다. 어제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요. 5월 28일 암호화폐 ETN 시장을 출범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키 핵심을 살펴볼까 합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런던 주식시장이죠.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승인에 따라서 5월 28일부터요. 암호화폐 교환 거래 채권, 우리가 ET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Exchange Traded Note의 약자고요. 드디어 상장할 예정이라 이렇게 월요일날 밝혔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는요, 공지를 통해서 4월 8일부터 이러한 암호화폐 ETN 거래 신청을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고요. 이 기간 런던 증권 거래소는요, 이달 초에 이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암호화폐 ETN 상장 신청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사항이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문 투자자, 지금으로서는요, 기관 투자자만 해당 증권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조건을 단 바가 있습니다.
LSE, 즉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런던 증권 거래소는요, 거래 첫날에 최대한 많은 발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 28일을 암호화폐 ETN 상장일로 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2달 넘게 남아있는데 굉장히 빨리 발표를 한 거죠. 그 얘기는요,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시장의 열기를 돋군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소식은 마침 어제 비트코인이요, 랠리를 다시 재개하면서 오후에 장중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7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랠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런던에서 들려오면서 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22% 가까이 폭등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소위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디지털금에 가깝다고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자산을요, 영어로 리스크 온 에셋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수년 동안 비트코인은요, 시시각각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 때문에 투자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2022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주식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을 때요, 비트코인이 함께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으로 기능을 잘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에서 열린 비트코인 투자의 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블랙록의 미치닉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때때로 고위험 기술주처럼 행동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래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주식의 장기 평균 상관관계는요, 약간 양수이지만 거의 0에 가까웠다. 여러분들 상관관계, 상관지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관지수는 0.6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6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하고 주식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0에 가깝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은요, 금과 비슷하게 급등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두 가지의 차트의 상관관계 차트를 시계열에 넣으면요, 놀라운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 따라서 주식보다는요, 금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 가장 혼란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이다. 따라서 안전한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많다. 하지만 위험 자산은 다른 문제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온은 뭐냐면요, 위험 자산,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하고요,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이러한 자산을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주식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권과의 관계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요, 넓게 봐서는 비트코인이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과 비트코인은 함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해칭 기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는요, 미국 비트코인의 ETF 출시로 촉발되었지만 월가의 일부에서는요, 최근에 거시 경제가 주도하는 금 랠리와 융합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치닉의 견해에는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주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 가지 근본적인 거시 변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상승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올라가면 하락한다, 이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규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면서요, 암호화폐와 주식의 상관관계는 현재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요, 기관 입장에서는요, 기관이 현금 대신 그러면 금을 사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식과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해칭 기능으로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의 미친에게 의견에 따르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굉장히 좀 작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집중도가 높을 때는, 따라서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높게 되면요,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집중도가 낮게 되면요, 따라서 투자의 비중이 낮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객과 대형 기관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포함해서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블랙록 고객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1%에서 3% 사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TF가 출시되면서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기관들이요, 이제는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대형 기관을 대신해서 투자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노출을 1%에서 3%로 제한한다.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 노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캐시우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캐시우드는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캐시우드가 몇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ETF의 승인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신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채굴된 비트코인이 1950만 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없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희소성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 투자 논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시우드의 낙관론은요, 이미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공간에서 비트코인의 인기와 지배력을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요,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다, 할당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발란시트를 보시면요,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보유도 하고 있고 뭐 채권도 사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금 등에서 아니면 주식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230만 달러가 추가된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블랙록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블랙록의 고객사들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1%에서 3% 사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시우드의 바램은 조금 너무 높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도 다가오는 미래에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1%에서 3% 사이를 주식 투자 대신 아니면 현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위즈움 방송에서는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위즈오라는 투자기관에서 테슬라, 니오, 그리고 리비안에 대한 투자 등급을요,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즈오의 애널리스트 BJ 라켓이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의 성적표부터 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가의 8,763명의 전문가 중에 46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상위 1%보다도 좋죠. 한 0.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종목을 추천하면 한 6종목 이상 맞아떨어지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25%를 찍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월가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미조의 BJ 라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그냥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약세 그리고 재고 증가를 이유로 해서요. 월요일 날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니오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J 라켓이는 2026년까지 매출, 수익 추정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원래 270을 주고 있었는데 무려 195달러로 낮췄습니다. 라켓이는 고객에게 보내는 새로운 메모에서 우리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요, 완만한 성장 그리고 제한된 마진 레버리지를 역풍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판매 대수도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진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아마도 매출과 수정치가 생각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비안이고요. 미조는 리비안의 2025년 출하량이 74,500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2025년 83,000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목표 주가는 12달러를 주고 있고요. BJ 라켓의 의견에 따르면요, 리비안은 여전히 SUV 그리고 픽업 시장의 강세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을 향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지금 실행도 굉장히 어렵고 현금 소진 증가로 인해서 역풍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켓이는 리비안이 보다 저렴한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거에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공장 폐쇄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풍에 직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전달해 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에 있었던 공장의 설립을 좀 뒤로 미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라켓이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와 수익성 역풍으로 인해서 R2 생산을 앞두고도 낙관론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오인데요. 미조는 니오의 단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보시면요. 원래는 15달러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려 5.5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라켓이는요, 니오가 최근에 3월 분기에 대한 배송 가이던스를 낮췄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니오가 5월 달에 공개할 예정인 대중시장 브랜드 르다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배송량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2024년에 이제 신모델이 출시가 되잖아요. 따라서 현재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마진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기차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가격은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좀처럼 이미 소비재인 자동차를 구입하기가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의 보험료는 약 25%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따라서 높은 보험료가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미주오는요, 낮은 경제성, 너무 비싸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제한된 충전 인프라로 인해서 전기화에 계속 역풍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전기차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미조에 따르면요, 2023년 전기차의 재고는 전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증가세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들어서도 이 전기차 시장은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조에 따르면요, 주요 전기차 OEM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수요 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는 미국, 유럽, 중국에서 가격을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2024년 전기차 인도 증가율이 2023년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원래는 6.5일 일했었는데요. 상하이 공장의 근무 시간을 6.5일에서 5일로 단축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정책을 테슬라가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2024년부터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전기차를 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전기차 수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2024년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시장 기대치는 너무나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닝 결과가 발표될 때요, 아마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주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바닥이 아직까지 멀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바닥을 짐작하거나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을 때 투자를 개시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실적 향상을 위해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북미 지역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직원이 회사의 FSD 혹은 완전 자율주행을 설치하고 시연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요, CEO인 일론 머스크는 고객 시연은 테슬라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는 과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의무적으로요, 고객들한테 차량을 배달할 때 이제 직접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식으로 FSE가 작동을 하고 여기에서 업셀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형 테슬라 차량에는요, 오토파일럿이라는 표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요, FSD 옵션이 월 $199에 판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 FSD 옵션을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세일즈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요, 직원들에게 배포한 별도의 메모에서 급여, 즉 샐러리를 받는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들한테 1분기 마지막 며칠 동안 고객에게 차량을 배송하기 위해 추가 교대 근무에 등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만 좀 추가 근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을 때 기쁨을 선사하는 데 동참해달라 이렇게 메모에 적혀져 있고요. 1분기 말까지 고객에게 차량을 이동하고 준비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CNBC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요, 샐러리를 받는 테슬라 직원들은 배송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시간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영업 및 배송 비용 센터에 시간을 청구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요, 1분기 배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성장률이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3월달 말까지 배송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밤 머스크는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 올린 게시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FSD가 가능한 모든 미국 테슬라 차량 FSD를요, 한 달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세일즈를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조금 굉장히 좀 절망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데스퍼릿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간절한 모습이 테슬라에서 관찰이 된다.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타이어 제조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거든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비즈니스는요, 역사적으로 치열한 경쟁, 느린 성장, 낮은 마진으로 특징 지어왔다. 따라서 과거에는요, 너무나 좋지 않은 투자 종목이 바로 타이어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컨설팅 업체인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요, 지난 몇 년간 총 시장의 가치는요, 약 500억 달러에 계속 머물러 왔고요. 전체 시장은 매년 2% 정도 굉장히 초라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는 조금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요, 전기 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타이어 비즈니스에 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전기차는 무게가 무겁고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타이어가 약 20% 더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격은요, 약 50%가 더 비싸고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최소 60%, 70%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적 과제에는요, 조용한 전기차의 실내에서 훨씬 더 눈에 띄는 타이어의 소음을 줄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이 될 것이다. 미셀렌의 연구에 따르면요, 타이어 선택이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주행 거리라는 게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 어떤 타이어를 쓰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소음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이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차량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 비해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타이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타이어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타이어 회사가 이러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차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고객이 이 타이어 이름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자주 물어보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구매자의 약 절반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그냥 타이어 아무거나 쓴다는 거죠. 50%만 특정 타이어를 골라서 나는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한다는 건데요. 이제는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앞으로는 많은 구매자들이요, 특정 굉장히 좋은 타이어의 소음도 줄여줄 수 있고 또 주행거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타이어를 고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노스코스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존 힐리의 의견에 따르면요, 전기차가 자동차 인구에 확산되고 진화한다면, 즉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화되면 타이어 제조업체의 골드러시를 가져올 수 있다. 엄청난 성장이 발견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 바로 타이어 비즈니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일단 존 힐리의 성적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월가의 8,763명 중에 3,395등입니다. 뭐 중간 이상은 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죠.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55%, 그리고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칭찬받을 만한 성적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타이어 기업이 앞으로 전기차의 바람을 타고 굉장히 성장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타이어 기업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1위는 미슐랭이고요. 두 번째는 브리지스톤, 세 번째는 굿이어,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한국 타이어가 7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미국 기업이 보이는데요, 바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굿이어입니다. 그리고 굿이어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성장 추세가 괜찮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10 빌리언 유로거든요. 1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2021년을 보면 15 빌리언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2022년은 19 빌리언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매출의 가속화가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굿이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에서 1등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굿이어는 판매 대수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고요. 굿이어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자,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가 그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커 네임은 GT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어닝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어닝 탭으로 오셔서 어닝의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현재 전기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재 계속해서 좀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26년 말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EPS의 전망치는요 2.27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PER이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요 최소한 22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요 13.0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조금씩 회복 단계에 이르른다면 굿이어 타이어는 아마도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굿이어 타이어의 밸류에이션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요 27.2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기업인데 PER이 27배다. 너무나 비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PEG가 보이죠. 성장률로 27을 나누니까요 0.08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장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은 높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굿이어 타이어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앞으로 조금 더 리서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퀄컴, 인텔, 구글 이렇게 세 기업이요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했다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퀄컴, 인텔, 구글 이렇게 세 종목은요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타겟으로 하는 기술회사 컨소티엄의 일원이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이 엔비디아를 타도하기 위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UXL입니다. UXL 재단으로 알려진 이 그룹은요 누가 구축하든 관계없이 여러 AI 가속기 칩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뉴스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자, 따라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번 GPU를 사용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반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퀄컴, 인텔, 구글이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생태계는요 이제 어떤 칩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이 이 생태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 칩, 저 칩 사용할 수 있다.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퀄컴에서 AI 및 머신러닝 책임자를 맡고 있는 비네시 수쿠마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개발자들한테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생태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개발자들한테요 너네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여기 나와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써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UXL은 궁극적으로요 아마존의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기타 칩 제조업체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퀄컴, 인텔, 구글 세 기업이 뭉쳤지만 나중에는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엔비디아 하드웨어와 코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나중에 이제 엔비디아를 완전히 따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도 들어와, 이렇게 제안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주가는 월요일 거래에서 0.76% 상승했습니다. 반면 퀄컴과 구글은 오히려 1.52%, 0.46% 하락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정부 컴퓨터와 서버에서 인텔 AMD 칩을 차단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1.74%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사실 쿠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대처할 만한 다른 소프트웨어를 세계적인 기업 퀄컴, 인텔, 구글이 힘을 합쳐서 만든다. 굉장히 커다란 악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끄떡 없었고요.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퀄컴, 인텔, 구글이 결성한 이 컨소시엄이요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생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를 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엔비디아 투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JP모간에서요, 매수 등급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커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월요일에 JP모간이 매수 등급을 줬고요. 목표 주가는 11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는 뉴스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7.2% 급상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서버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AI 칩에 최초로 액세스한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엔비디아랑 AMD가 AI 칩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슈퍼 마이크로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줬다. 따라서 처음부터 같이 개발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조기 액세스는요, 회사가 발전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서버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AI 칩이 강세를 보이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40%나 급등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JP모간의 애널리스트 사믹 채터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브랜드 기업의 효율성을 능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브랜드 기업은 뭐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는요, 빨리빨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슈퍼 마이크로는요, 캘리포니아의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서 10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요, 이 회사가 모든 구성 요소가 준비되어 있다면, 따라서 공급에 차질만 없다면 단 몇 주 만에 서버 렉을 제조하고 조집하고 테스트하고 배송까지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SMCI 주가의 상승 여력에 대한 낙관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1년 동안 주가가 10배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추천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시장의 규모입니다. 2023년 41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이 서버 시장인데요. 2028년이 되면 무려 28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서버 시장의 규모가 약 7배 정도 성장할 예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도 시장이 7배 올라가기 때문에 SMCI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붙은 밸류에이션의 배수의 확장을 넘어서고 있다. PER이 40배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은요, 2023년 회계년도부터 2027년 회계년도까지 슈퍼 마이크로의 매출이요, 무려 43%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매출이 이렇게 43% 이상 올라간다면 만약에 마진이 유지가 되면요, EPS도 40% 이상 올라가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PER이 40배 이상으로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PEG는 1.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027년 매출 예측에 따르면요, 이 회사는 AI 서버 시장에서 10%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거는요, 보수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시장 점유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5%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4% 미만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0%에서 15%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조차도 보수적인 수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엔 고객의 가격 책정 능력으로 인해서 총 마진이 조정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을 보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기업들은요, 가격 책정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죠. 달라는 가격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매입을 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마진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2027년, 2028년이 되면요, 엔터프라이즈가 AI 서버 시장의 70%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때 가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7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 매출은 매년 2027년까지 43%나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총 마진 역시도 회복할 것이다. 완전히 화려한 점정을 띠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JP 모간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칭찬한 내용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서버 시장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점유율이 2026년이 되면요, 약 17%까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아까 JP 모간은 10%에서 15%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히려 더 강력한 시장 점유율의 향상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2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월 달이요,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월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4월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에 대한 계획 잘 세우셔서 힘찬 봄날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